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추가한 내용들 조금 더, 지금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놓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세팅 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세팅 쪽 페이지는 일단 여기에서 이 저장 기능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장 기능이 따로 없어서 이 업데이트를 할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설정에 아예 이 입력 값을 다 지워버렸을 때, 다 지웠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어차피 여기 글꼴 크기 같은 경우에 글꼴 크기가 이렇게 뭐 너무 작은 숫자로 지정이 되면은 너무 작은 숫자로 지정이 되면은 그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팅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온체인지 텍스트를 할 때 실행이 될 내용을 위쪽에다가 함수로 따로 분리를 해서 내용을 조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업데이트 사이즈란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 컨텍스트를 업데이트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 사이즈가 있고, 아니 텍스트란 이름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자, 사이즈라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parseInt 해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파싱을 하게 되면은 이 파스인트를 해가지고 인트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안에 이제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것이 있고, 이 숫자가 숫자이기는 한데 너무 작을 때, 그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패키지에 자, 언더스코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언더스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을 하는 라이브러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이제 그 숫자가 아닌 형태 그 NAN의 데이터 그 NAN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기본값인 16을 그냥 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 요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자, 사이즈가 16보다 12 정도까지는 그럼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 12보다 작아졌을 때에도 이제 12로 다시 고정을 시키는 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끔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때 값을 지워도 잠깐만요, 로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저 지금 되게 바보같이 이거 만들어 놓고 밑에 연결 안 한 거죠. 네, 여기 온체인지 텍스트에다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연결을 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에러는 안 나지만 좀 쓰기가 불편하게 됐지만, 아무튼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변경을 하는 걸로 작업을 해 놓고요.
자, 일단은 이 설정 같은 경우에 이 설정을 한번 해놓고 나면은 이 설정을 이 설정 내용들을 이제 스토리 그 에이싱크 스토리지에도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음번에 실행을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읽어오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거는 저장을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업데이트가 될 때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저번에 하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나셔야 할 텐데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 함수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뭐 폰트 사이즈인데 세팅즈 안에 폰트 사이즈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 안에 이제 자, 여기 우리가 이 저장된 이 사이즈 값을 문자로만 저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에이싱크 스토리지 추가해 가지고 저장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렇게 크게 별 문제가 없고 저장하는 건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저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장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실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앱이 처음 구동이 될 때죠. 처음 이 앱.js, 그러니까 이 처음 앱 실행을 해가지고 앱.js가 처음 초기화되는 단계에서 이 데이터들을 읽어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저장은 됐지만 읽어와지지가 않을 거고요. 제가 위에 이미 불러왔는데 또 불러왔군요. 자, 저장까지는 그게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 불러오는 부분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부분은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 다 로드가 돼가지고 로드가 완료된 다음에 이 isReady라는 값이 true가 됐을 때 화면을 렌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싱크 스토리지에서 뭔가를 읽어온다면은 이 이전 단계에서 읽어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여기에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안에 있는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 와서요. 자, 읽어오는 건 이런 식으로 읽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get item 해가지고 세팅즈 안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불러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로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문자로 저장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까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읽어오고 나서 이제 초기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컨텍스트의 초기 값으로 전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이제 이 앱.js에서 하기 좋은 방법은 자, 어차피 저희가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스테이트를 쓰기로 하죠. 스테이트가 없다면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에 자, 폰트 사이즈라는 값을 만들어서 일단 기본 값은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자, 기본 값은 설정을 해 놓고 여기에서 완전 첫 실행이어 가지고 아무런 값이 없을 때는 기본 값을 넣어 놓고 그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테이트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여기 앱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여기 이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앱 프로바이더 쪽에서 처음 컨스트럭터 하는 부분에서 이 프롭스 안쪽에 이 폰트 사이즈가 잡힐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스테이트의 폰트 사이즈를 기본값인 16으로 그냥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이 프롭스 안에 들어오는 폰트 사이즈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될 거고, 자 다시 순서대로 이제 보면은 순서대로 쭉 코드를 좀 보면은 처음에 앱이 처음 구동이 돼가지고 뭐 폰트 로드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시점에서 get 아이템에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값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16이라는 기본값을 할당을 해서 스테이트에다가 먼저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앱 프로바이더 처음 이제 렌더 하는 부분에서 폰트 사이즈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컨텍스트에 있는 프로바이더 안쪽에 스테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에러가 난 다음에 자, 메트로 번들러를 다시 좀 실행을 시켜서 엑스포 앱도 다시 실행을 좀 시켜줘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설정에서 기본 텍스트를 자 20 이렇게 좀 확인이 확실하게 가능하게 확실하게 가능하게 30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그러면은 모든 텍스트가 다 30 사이즈로 나오게 될 건데, 자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 에이싱크 스토리지에다가 변경이 될 때마다 계속 저장이 되게끔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앱을 완전히 다시 로드를 해서 다시 읽어와도 그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에이싱크 안에 있는 저장된 값을 불러와 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지금 제가 이것도 파일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먼저 올려드리고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이제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같은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다시 저희가 보일러플레이트 만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바이더들이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게끔, 그러니까 프로바이더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 문서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요, 보통은 이런 그 컨텍스트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이런 단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컨텍스트도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 안에 어떤 복잡한 데이터들이 아니라 어떤 단일한 값들을 이용을 하는,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필요하면은 유즈 스테이트를 뭐 3개, 4개 필요한 개수만큼 선언을 해가지고 읽기 전용의 값과 쓰기 전용의 함수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컨텍스트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들을 하나의 컨텍스트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뭐 기본 설계와 가이드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컨텍스트 안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값이 이제 뭐 하나 두 개 뭐 그런 이제 적은 개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제 실제 컨텍스트 안에다가는 뭐 당장 로그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사용자 토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사용자 정보들도 뭐 이름, 뭐 아바타,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개수가 여러 개가 되게 되는데, 그때마다 컨텍스트를 그 개수만큼 만들고 그 개수만큼 프로바이더를 감싼 다음에 그 컨슈머들도 잠시만요. 아까 밑에서 봤었던 컨슈머들도 이런 식으로 필요한 그 컨슈머드 그 컨텍스트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뭐 컨텍스트가 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뭐 3개, 4개의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런 단일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처럼 이제 관리가 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안쪽에다가 이 앱 컨텍스트 안쪽에서 이 프로바이더 컴포넌트 안에 있는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컨텍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이 컨텍스트 안에 이 스테이트 안에 있는 값들을 참조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 다크모드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 나가면서 사용을 하고, 그때마다 컨텍스트를 하나씩 추가를 하지는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바이더 안쪽에서 스테이트를 아예 사용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이 안에 이제 셋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려면은 뭐 별도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트 안쪽에 아예 업데이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안에 있는 업데이트 함수가 이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setState 함수를 이렇게 안쪽에서 실행을 하게끔. 근데 사실상 setState의 스테이트랑 콜백 전달하는 게 이 업데이트 함수의 스테이트랑 콜백으로 받는, 사실상 그냥 한 단계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는 형태의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추가한 스테이트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자유롭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set state를 그대로 감싼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응용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컨텍스트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안에 업데이트하는 내용들이 좀 복잡한 형태여가지고 내가 여기에 저번에 그러니까 작업을 했었던 뭐 이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형태로 뭐 작업을 하겠다. 지금 이 폰트 사이즈는 워낙에 단순한 값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머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머 내용으로 옮겨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런 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setState 함수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기존에 작성하던 그런 어떤 뭐 테크닉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것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거는 이 보일러플레이트는 뭐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 프로바이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뭐 그래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앞에 접두사로 다 앱을 붙여놨거든요. 나중에 다른 프로바이더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다 이제 뭐 유저 프로바이더로 이름을 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래도 이제 이 앱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실제 응용을 할 때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꼭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한두 가지 값 정도를 전역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사용을 했었던 이 앱.js에서 이렇게 감싸서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 with app context 요 그 HOC 이용한 부분, 요 두 가지 패턴만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 전역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뭐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다소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어, 발휘가 되는 것 같진 않지만, 뭐 실제로 뭐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을 만들게 되니까요. 그럴 때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